21대 선거 메인 이벤트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출신이자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 간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입니다. 최장수 국무총리로 4선 국회의원의 도지사까지 역임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을 거쳐 현재는 당당히 여권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로 올라섰죠. 이 후보의 대표적인 강점은 깐깐한 논리로 부드럽게 할 말 다하는 달변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 헌법을 근거로 조목조목 설명하는 이 후보의 영상.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 119조 1항을 강조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안 하고 있으니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신 것 같은데 본인도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이항도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입니다. 공안검사로 시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라는 고위직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입니다. 대표적인 강점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실검 장악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0년 현재부터 한 달 이전까지 이낙연 후보에 비해 언급량 측면에서 약 3배 정도 높습니다. 언제 어디든 포털 사이트를 켜면 황교안이란 이름은 노출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상세한 내용을 전부 살펴볼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엔 이름 3글자만 남겠죠. 이어서 두 후보의 약점입니다. 황교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인지도와 언급량 모두 높고 많지만 부정적인 검색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썸트렌드의 감성 연관어 탑10을 살펴보면 교활, 비난, 논란, 비판, 무능한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성어가 1위에서 9위까지 자리합니다. 또한 선거 출마를 망설이는 등 큰 결단이 필요하고 다소 과격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가 어떤 부정적인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간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말처럼 높은 인지도와 언급량은 선거 결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황 후보에게 달리는 악플 중에서는 친박 세력을 보수 결집에 이용하는 점, 정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기독교 단체와 교류하고 조계사에는 육포를 배송하는 행동,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80년대 무슨 사태라고 표현하는 것을 비꼬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반면 이 후보의 약점은 알려진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썸트렌드의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코로나, 여론조사와 같은 다소 심심한 키워드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 후보는 인지도만 있고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알기가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오랜 기자 경력 때문인지 자체 검열을 통해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언론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말이나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후보는 최근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정계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망하다는 의미가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태도가 그의 정체성처럼 보입니다. 때문에 능구렁이 같고 방어적인 태도는 이미지 전쟁인 표싸움에서 상대 후보에 비해 알려질 기회가 적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가 만약 지속된다면 언젠간 유권자들에게 이 사람 뭐였지? 하는 식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이더라도 많이 언급되는 황 후보,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노출량이 적은 이 후보, 그들은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권자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과 방향은 다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과 특징이 이번 종로 민심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이상 여의도 일타였습니다.